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당이 어떻게 점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한국학을 또 한국 문화나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물론 최고 전문가까지는 안 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쓸데없는 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는 약간 특이한 것들, 그런 거는 체력, 그다음에 경험 이런 거하고 또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참고로 점쟁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주라든지 이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거는 외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 그 책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점은 랜덤으로 보는 점입니다. 랜덤으로 보는 점. 자, 카드 하나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로도 어떻게 보면 그 랜덤이에요. 주역도 랜덤입니다. 주역은 과학이다, 미친 소리고요. 그냥 랜덤입니다. 그래서 서법에 보면 주역 전이대전 서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점괘를 두 번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하나를 물어보려고 그래. 내 아들 취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두 번 점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점 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랜덤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177페이지를 폈거든요. 덮어놓고 다시 폈을 때 177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야, 이거 한 350분의 1이에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나 돼? 한 350페이지 된다고 그랬을 때 350분의 1이잖아.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물음을 가지고 두 번 점 보지 않는다. 그 랜덤 점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주나 이런 거는 10번 물어봐도 10번 똑같이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법칙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해석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강절을 여러분이 여기에 뭐 5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50명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물을 보고 그리면 동일한 걸 그리겠죠. 그러니까는 대동소이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뭘 어떤 원리를 넣어서 그거를 뭐 틀어내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렇게 하면 새로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그걸 만들어낸 분이 주역 쪽에서는 정역의 김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단 문화에 거기가 이제 또라이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데, 그 정역의 김일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왔죠. 동학의 최재우. 그리고 그런 쪽 문화에서 나중에 강증산이 또 나오고, 강증산이 나오고, 강증산 밑에 이제 차경서기가 나오고, 보청교라고 그 당시에 뭐 몇백만이에요, 신도가.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죠. 만약에 일제가 없었으면 동학 농민운동이나 차경석에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일종의 홍건적, 황건적, 그 다 도교 밀란입니다. 그 종교 반란입니다. 백년교회 난 이런 거 다 종교 반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졌을 건데, 아무리 신이 보호를 하고 하느님이 뭘 해주고 궁궁강강 그런 이상한 진언을 외우고 있고 해도 일제가 쏘는 기관총에는 끝입니다. 이미 시절이 그게 아니야. 시절이 그게 아니야. 하느님이 보호한다고 해서 총알을 막아주진 못해. 하느님은 총알보다 약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문화의 그 정역, 그러니까는 선천역이 있고 후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희8K, 문항8K라고 하고 그거를 새롭게 한번 하려고 시도했었던 분이 태현경이라고 그걸 썼던 분이 한 분 있었고 한나라 때. 그리고 지금 김일부 정역 새롭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뭘 하겠다. 지금도 그 김일부 겁나 많아. 그래서 그 김일부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증산도나 이런 데서 개벽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더라. 그 다 김일부 그런 얘기예요. 그냥 폐일원으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는 쌉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냥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어렸을 때 이런 데 또 혹해가지고 조금 봤었습니다. 우리 또 귀가 얇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봤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뭔가요? 그러면 전혀 안 맞느냐?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맞기는 맞아요. 무엇처럼? 로또처럼. 로또가 맞지 않느냐? 사기냐? 절대 아니지. 뭔 사기야? 로또가 왜 사기야? 맞지. 단 내가 산 게 안 맞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과학적 개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는 아니지만 사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동 생각하시면 되고, 사주는 그걸 약간 정형화시킨. 사주는 뭐냐면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개묘년? 개묘년 하면 그 두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그게 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그걸 네 개의 기둥이라 해서 사주라 그래. 그리고 개묘년 하듯이 이렇게 두 글자씩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팔자라 그래. 사주 팔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태어난 날 시간 그걸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MBTI 같은 겁니다.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점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외워서 내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전보로 와가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아들이 취직이 될까요? 라고 해서 그 아들 사주를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답하는 게 1년 뒤에 와서 내가 물어봐도 한 70-80%는 비슷하게 나와. 왜? 기본 텍스트가 있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룰이 있는 거야. 이건 룰이 있는 거. 무당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신기로. 그래서 하나는 이 점쟁이하고 무당은 달라요. 무당은 강신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점 보는 방식은 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점은 기본 텍스트가 있는 거고 그 추출하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어. 6효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방문하는 시간을 보고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야. 라고 그런 건 이제 단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은 이제 혹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물어본 게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10시에 가면 자식 일 때문에 온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10시에 가면 내가 자식 일 때문에 가고 싶을 때 10시에 가는 게 아니고 낮 2시에 가는 거지. 일부러. 그러면 저 사람을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그 원리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러면 안 믿으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어도 작동할 때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있는데 삼재인지 모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그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가을이 되면 독감이 굉장히 큰 게 오니까 어른들 조심하세요 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계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면 다 독감에 걸려서 훅 갑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률이 크니까 조심하시고, 안 그러면 힘드신 분은 미리 예방주사를 접종을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걸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단 아는 사람은 피할 확률이 더 커.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알미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무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기로다가 하는 건데 상대를 찍어내는 거예요. 거울처럼. 사람이 점쟁이에게 올 때, 무당한테 오든지 뭐 점보러 올 때 쉽게 말해서 뭔가 생각에 고민이 많겠지. 내가 내 자식 지금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한 개도 안 들고 저걸 깼으면 좋겠는데 깨지지는 않고 미치겠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대부분 의도성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놈은 또 때려 맞춰가지고 거기다 갖다 씌워서 다시 니한테서 나온 거를 다시 니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바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그렇게 될 거는 아니고 거울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자신을 비워.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내가 자식 때문에 내 며느리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면 스트레스를 한동안 받고 오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내 고민들이 이렇게. 그거 무당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보통 사람도 느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얘기 안 한 거야. 그런데도 심각해. 딱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얼굴이 꼭 썩어가는 건 아닌데 기운이 좀 약간 썩은 듯한 느낌이 있지. 그러면 뭐가 있냐면, 친하면 야 너 뭔 일 있어? 이렇게 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가지. 다가가지 않지. 저거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불길해. 뭔가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많이 느끼면 신기.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 게 조금씩은 있지. 아니 그렇잖아. 전화로도 느끼잖아. 그래서 전화 이렇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는 사람은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 그런데 목소리가 좀 그러면 너 뭔 일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아니 무당이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무당은 아내 거를 비워, 자기 거를 비워.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대로 복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당신 며느리 보는 일 때문에 왔어? 라고 반말로 며느리 때문에 왔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며느리 때문에 왔지? 라고 하면 50% 먹고 들어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50%. 네가 그 정보를 발산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무당한테 전보러 갈 때는 다른 생각을 이빠이 하고 간다. 이빠이 하고 간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찍어낼 수 있으면 기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 집어낼 정도면, 그 집어낼 정도면 괜찮은 무당이에요. 괜찮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얘기하면 깨끗한 거울인 거지.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거울은 어떠냐? 지저분한 거지. 그러면 걔는 비치지도 못해. 그런데 비추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단정적 어투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식인하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은 단정적 어투를 피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단정적 어투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더 이상 자료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단정성을 써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감히 단정적 어투를 못 씁니다. 이거는 아직도 논점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당은 그냥 계속 단정적 어투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왔지? 아닌데요? 잘 생각해봐.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더라. 하나는 정보를 이쪽에서 무언가 정보가 전달돼서 그 정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연역 논리를 펴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알고 있었던 데이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냥 찍어서 보는 거고, 무당은. 그리고 신기가 많은 무당은 대부분 착합니다. 그리고 신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요. 모질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영악해지는 거지. 영악해지는 거지. 그리고 신이 몸에 있으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야, 그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인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내 마누라 몸에 있다? 그거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그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데 쓰던 물건을 버리게 될 경우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인도에서 가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제단의 탁자 같은데 이렇게 탁자보로 썼어. 그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거는 노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집에 가져가자니 약간 찝찝하고, 거기서 찝찝함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찝찝함이에요.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그 느낌이 어디에도 있냐면 한국 불교 안에도 있어. 집에 불상을 모셔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찝찝함이 아니고 놨을 때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런 천들은 한쪽에다가 버려요. 버려. 그런 걸 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의 쿠마리 같은 경우. 쿠마리는 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으로, 여신으로 주양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쿠마리의 지위를 잃게 되면, 네팔에 가면 쿠마리 사원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혹시 쿠마리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쩍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재밌지. 그 쿠마리를 보면 이렇게 쿠마리 사원에 베란다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쿠마리를 보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쿠마리가 월경을 시작하면 쿠마리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 쿠마리를 또 뽑아. 그러면 그 박탈당한 사람은 이제 그냥 민간으로 돌아가거든요. 민간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쿠마리하고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쿠마리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몸을 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당도 신이, 그러니까는 꼭 뭐 다른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교에 믿는 사람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약간 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박한 장관이 여럿인 경우들도 많고 약간 기둥서방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슬픕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슬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딴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몸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미 쉽게 말해서
동거관계지, 동거관계. 동거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될 때 무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거가 있고 집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집안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 하시는 무속인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이게 슬픈 일이야. 그래서 신을 선호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두려운 거야. 약간 그런 문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무당에서는 일반 이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강신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최남선설에 의하면 당군을 저는 그냥 재단의 임금, 재단의 군장, 제사장으로 풀이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면 당군이 탱그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아시아의 무당을 가리키는 탱그리가 음역된 게 당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무당의 후손이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무당파였다 라는 게 돼.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중앙아시아의 유목의 샤머니즘 쪽에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원래 약간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오는 황금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밀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흉노족 계열이에요. 신라의 경주 김씨들이. 그래서 그쪽에 강신무들이 많고, 실제로 경주에 가면 무당 진짜 많다. 무당의 특징이 뭐냐면, 강신무의 특징은 문 앞에다가 대나무를 세워놔요. 대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천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강신무의 특징입니다. 세습무는 그렇게 하지 않아.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내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내를 받아서 그 신에 빙의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점사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소환을 해가지고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지. 내가 옛날에 그거 되게 웃겼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총살당해가지고 6.25 때 포로로 잡혔다가 집단으로 죽은 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찾는 팀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요, 군대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매장을 해드려야지. 굉장히 우리 아픈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해 발굴단이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때 워낙 안 좋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습이 다 안 됐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이 근처인데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벌써 수십 년 지났잖아요. 1950년 한국 전쟁인데 한 70년 지났으니까 뭐 다 묻혀가지고 잘 모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라는 거는 기록상으로는 나와. 못 찾겠는 거야. 그러면 무당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 무당에 가가지고 강신무 해가지고 어쩌고 군인 뭐 억울하게 죽은 군인처럼, 막 힘들게 죽은 군인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짠짠 이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무당은 그게 군가라고 생각했는갑더라고. 그거 동요야, 동요. 그래서 저게 무슨 군인 신이 내렸는데 동요를 불러. 이게 진짜인가요? 재밌어. 그래서 그 뭐 약간 믿거나 말거나, 그 레드선 해갖고 전생 본다는 거랑 비슷해요.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한 정도의 상황들이고, 그래서 공자식 판단 구조를 가지면 별 문제는 없어.
공자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훈을 삼을 뿐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막 믿고 어떻게 저렇게 막 맹신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주역에 건쾌에 보면 그게 있어요. 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구. 종일 동안 건건, 종일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석척약, 해저물 때가 돼서는 척약, 슬픈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나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허물이 없다. 미친다. 쇠가 빠지게 일하고도 잘못한 게 없나를 살펴봐서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 문제는 안 생긴다. 개고생이지. 딱 들어봐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개고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걸 보고 의리역이라 그래요. 의리역. 근데 점을 믿고 그것이 맞아요. 뭐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걸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상수역. 상수역에 중국에서 제일 점 본 사람, 역사적으로 제일 점 잘 본 사람 넘버 원을 꼽으면 한 명이 나옵니다. 북송시대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 소옹. 저도 그 소강절의 환극경세서 이런 거를 또 고등학교 때 보면서 내가 너를 내가 이겨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까 그 나왔던 그 간호나오키가 또 나옵니다. 그 간호나오키 책을 보니까 중국 철학사 책을 이렇게 쭉 쓰다가 소강절 대목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막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은 말이 진짜 뭐 귀에 때려 박히는데 와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준시의 평가, 라준시가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평가랑 거의 내가 쌍벽을 이루는 내 뇌를 때리는 말을 쓰더라고. 라준시가 잘 나갈 때 라준시한테 깨달았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다 거지 같아. 그래서 라준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깨달은 거면 나는 깨달음을 포기하겠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너 같은 식의 삶을 사는 것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면 나는 그거 안 한다 이 새끼야. 야,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우리 주변에도 진짜 많아. 그게 깨달았는데 식견도 떨어져. 특별히 뭐 없어. 야,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약간 얼빙한 거야. 그 라준시가 진짜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고, 간호나오키의 이 소강절에 대한 평가 죽입니다. 야, 책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강절을 다시 살아나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뭔 소리인지 개 부숴먹는 놈 소리 알 수가 없다. 이거 법칙을 뽑아낼 수가 없어. 마치 뭐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저 기독교에 무슨 뭐 공수 받아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야.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심오한 것 같지만 다 해가지고 개통성을 뽑아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분류가 안 돼. 그래서 강절을 살아 돌아오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끝! 그 얘기를 읽고 포기했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다. 근데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강절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 강절에 소강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까 얘기하는 그 김일부예요. 김일부 정역했었던 그 개벽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게 증산도나 대선진리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상수역이라고 전보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지식인들에게서는 비판받았던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지식인들에게서는 다 비판받았던 거고, 그런데 사람이 답답하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국 속담에 답답하면 사천왕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답답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자기를 도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삼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의지해서 무언가를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지점은 지가 치는 겁니다. 왜? 내 걸 내가 봐야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요. 비방은 없어. 예전에 그 비방이라고 살 빼는 거, 맹세로 바르기만 하면 지방을 녹여서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무슨 약을 먹으면 살이 빠져요. 다 없어졌고요. 다 하나씩 그렇게 유행하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단한 비방이 나에게 찾아올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었으면 벌써 이렇게 안 삽니다. 그게 그 무당들이나 점 보시는 분들이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전혀 남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을 때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지금 좋은 땅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방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단 무당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신라 쪽에는 강신무, 그래서 그 대나무 꽂고 있는 사람들, 그 대나무 꽂는 게 소도하고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 소대, 거기까지 연결될 거예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그 소도, 잎 대목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북하고 이런 걸 달면서 뭘 한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새도 이렇게 중앙아시아 토템이에요. 그 툰드라 지역에서 새 토템. 그래서 봉황총에도 사실은 금관에 새가 나왔었던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아무튼 일련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 쪽에 가면 저쪽 뒤쪽 그 황남대총 쪽으로 가면 막 골목에 막 한 7, 8개씩 있어. 대나무가. 그리고 대나무 이게 잘라다가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 옆으로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차에 잘 안 실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대나무가 또 오래 안 갑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비바람 맞고 하면 대나무가 직간 놈이 가봐야 한 1년 가면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또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창문 밖으로 팔 뽑아가지고 대나무 싣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길어. 왜 이렇게 좋아해?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플라스틱 대나무. 그래서 플라스틱 대나무 나와 있습니다. 상품으로 있어. 상품으로.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심우 전통.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신장대요. 신의 피레침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런 문화가 불교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게 당간지주 문화, 당간 문화입니다. 당간 문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백제 쪽, 전라도 쪽은 강신무가 아니고 세습무입니다. 세습무는 무가라고 하는 어떤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로 상대에게 그 에너지를 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의 나바리에 있으면서 그 무당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그 나바리를 단골판이라고 합니다. 단골판. 그리고 그 사람을 단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단골레라고 불렀습니다. 단골레.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가, 그러니까는 무속적 노래입니다. 노래가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라의 향가 전통에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떴어. 월명사조에 보면 이일병연, 해가 두 개가 뜨고, 월명사 맞나? 아니, 충담사조에 보면 해가 두 개가 뜨니까 충담사가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해가 사라졌지. 해가 두 개가 또 그런 건 나도 하는데 그 시간만 끌면 일시월식 이런 거 있잖아요. 환일 현상 이런 거는 시간만 끌면 다 해결돼. 노래 좀 천천히 부르고 있으면 킬리만자로의 표본 같은 거 한번 부르면 다 해결된다. 긴 거. 킬리만자로 표본 더럽게 길거든.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노래방 가자고, 그때 노래방 초창기 유행해가지고 남자애들 노래방 갔는데 그 미친놈이 킬리만자로,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기 한 곡만 부른대. 근데 킬리만자로 옆에 와씨 그거 한 10분 한다니까. 10분 저게 싸대기 맞으려고 씨.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걔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야말로 랩의 시조래. 거의 뭐 사설 시조 같잖아. 눈 덮인 표범에 뭘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줘 이래갖고 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비슷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무가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노래 전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뭐 향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뭐 있냐면 김수로왕과 관련된 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거 무슨 더럽게 유치한 구지가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했더니 시겁하고 신들이 그래서 그걸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 나중에 헌화가에서도 보면 그 수로 부인 얘기할 때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 부인 숨겨간 걸 용궁으로 데려가거든, 그걸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조지겠다, 또 이렇게 했다. 이게 뭐요? 근데 그런 게 세습무의 무가 전통으로 정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발전한 형태가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판소리가 유명해지는 거고, 경상도 쪽에는 판소리가 없습니다. 동편제, 서편제 뭐 이래가지고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오정의 서편제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 전통과는 다르지만 사실 불교의 사시불공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그 에너지를 그 축원할 때 그 사람에게 쏴주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그게 축원이 적립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초하루나 보름 때 왔는데 기도를 안 올려. 그냥 참석하면 되는 줄 알더라고. 참석하면 아무것도 없어.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기도 그 이름 불릴 때 적립되는 거야, 마일리지. 너 마일리지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향은 무조건 피워야 되고, 향 안 피우면 사실 굳이 왜 참석을 해서 의미가 있나 싶거든. 이게 너무 위험한 말이라서 내가 차마 세게는 못 하겠는데, 사석에서 이게 카메라 꺼지면 내가 진짜 세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축원 안 불려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무슨 뭐 축원 다 불러야 됩니까 어쩌고 하는데, 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 축원 미친 듯이 불렀죠. 그리고 전 지금도 그 흐름이 남아 있어서 제가 축원할 때 보면요, 진짜 또박또박 부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요. 제 축원할 때 봐봐, 대충 슬렁슬렁 잘 안 해, 하나하나 그냥. 그래서 제가 되게 느리게 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시보다 축원이 더 길어. 그리고 그 축원의 대부분이 누구 읽고 있어 계속.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이름을 읽나? 그 정립이에요. 그 이름을 안 불리면 꽝이라니까. 그리고 이름을 불려야 귀신도 부리고 다 뭐가 있어. 그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그리고 제사에서는 음복하는 게 적립이에요. 그래서 제사 끝났다고 도망가지 말고 뭐라도 한 잔이라도 먹든지, 안 그러면 한 점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게 마일리지 적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요즘은 그 상식이 안 통해. 저도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식이 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상 나오는 얘기, 부처님이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시켰냐? 누가 만들었냐? 야, 계속 내려오던 거는 그렇게. 그러면 허리 굽혀서 인사할 것도 필요도 없어. 당군이 허리 굽혀서 인사하라고 시켰냐? 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어른들일수록 그 축원 스님들도 아니 그게 그 부분에, 왜냐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 다 그렇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거든. 근데 요즘은 뭐 뭉뚱그려가지고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도축이에요. 한걸로 퉁 쳐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네가 괜찮지. 왜? 네가 편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축원 비용으로 돈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축원을 안 하면 그건 횡령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러면 축원 읽으면 나는 편할 것 같아? 축원 읽는 게 사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계속 읽는 거잖아. 야, 그거 한 시간 읽어봐라. 진짜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빙빙 돈다. 진짜 책 한 시간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거 이름이, 모든 이름은 연관성이 없거든. 연관성이 없거든. 계속 돌발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무당이 점을 어떻게 보느냐고, 강신무, 세습무의 차이, 그리고 점쟁이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세습무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거고, 강신무는 중앙아시아 샤머니즘부터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가 서로 다르다더라. 그래서 같은 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이 아니라더라. 그러면 신기 얘기를, 귀신이, 이 기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기는 이렇게 물질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구름 같은 느낌.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정도. 그래서 구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모호성 자체의 구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고, 예전에는 다 그래요. 이게 문화가 발전할수록 작은 것들을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전에는 그냥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수정될 때가 임신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지, 발전할수록.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방학 안에 그냥 온 가족이 옹기종기 살았던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나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는 식당, 밥 먹는 공간, 어디는 옷 갈아입는 공간, 어디는 뭐 잠자는 공간,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분리가 안 되고, 지금도 한 방에서 다 하시면 약간 복고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분리될수록 잘 사는 집입니다. 저도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올인원으로, 우리 그냥 올인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좀 슬프지? 슬퍼. 난 유목민이잖아. 유목민은 그 게르 하나에서, 그 텐트 같은 데 하나에서 다 해. 거기서 다 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더라라는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신기가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꿈, 불꿈, 여자꿈, 그 다음에 뭔가 영감이 나타나서 뭔 얘기를 자꾸 해. 그게 시작입니다. 경기 시작. 물꿈 불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자꾸 건너려고 하는 것들. 안개 보입니다. 안개가 보이는 게 초기 현상이에요. 제일 초기 현상 중에 하나가 안개. 안개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뚜렷하지 않고 이제 조금 다른 경계로 자꾸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 나를 점령하려는 놈이 나를 흔들기 들어간 거죠. 흔들기. 그래서 자꾸 모호하고, 그리고 정신도 약간 불분명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지 못하고 뭐 저쩌고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화되는 게 이제 물꿈 불꿈. 물하고 불은 어떤 것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갔다라고 하면 다른 경계로 넘어간다라는 거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꿈 불꿈. 그 다음에 불 같은 거, 이렇게 예전에는 불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뭐 이렇게 하면 삿된 것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불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지금도 아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불을 넘어가면 다른 것들이 못 쫓아온다. 큰 물을 넘어가면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역으로 얘기하면 이섭대천이라고, 큰 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판이 바뀐다는 뜻. 판이 바뀐다는 뜻.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구체성이 보이는 거는 이제 물꿈 불꿈 끄고, 그 다음, 그러니까 자꾸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나오고,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든지, 할배, 왜 이렇게 노인이 거기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영감이에요. 그 신령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뭐 신령은 다 늙었어? 젊은 CEO는 없는가? 하기사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80 드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돼서 또 올라가시면 80 넘을걸? 지금 한국 나이로 한 80 되셨을걸? 근데 80 치고는 진짜 젊게 살지. 야, 이거 진짜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뭐 나라야 어떻게 될지는 그건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단 사람이 재밌잖아. 난 되게 좋던데.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김부스인 줄 알았어. 김부스. 남의 나라 대통령 했던 분이라고 막 막말하는 건 아니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바이든은 되게 늙어 보이는데, 그 양반은 진짜 어르신 같고, 이분은 약간 철없고, 따지고 보면 몇 살 차이 안 나. 그래서 영감님들이 저 사후 세계에도 뭐 이상한 신들의 세계에서도 많은가? 근데 보면 대부분 신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영감들이 많아요. 그쪽도 고령화의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여자가 나오거나 영감님이 나오거나, 이거 선택 사양입니다. 안개, 모호함,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물, 불, 둘 중에 하나, 쌍으로 양싸대기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영감 아니면 여자. 영감 아니면 여자. 이렇게. 그게 대부분, 그런 놈들이 대부분 몸을 조종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눈이, 이제 미간이 흐려지고, 이제 점령이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몸이 아픈 거는 몸의 체형을 바꾸는 거. 그래서 두 사람용으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원룸인데 칸 찔러 가지고 파티션 나눠서 투룸 비슷하게 쓰는 그 과정에서 몸이 아파.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신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털어내도 또 다른 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빈방 내 건가?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난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몸을 가지고 귀신 대여를 해서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계속 바뀌어. 이게 이게 무슨 맛집인가요? 마치 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뀌어. 그런 경우도 있어. 안 그러면 고시원 여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작은데 많아. 한 놈이 아니야. 득지득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몸이 아픈 거는 그 개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뿌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몸이 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가 좀 뿌옇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검은 동자는 더 진해지고 또렷또렷 약간 고양이 눈 같이 돼요. 그리고 흰자는 뿌얘지고, 흰자가 어떻게 보면 검은 동자가 영혼을 상징하는 거고, 흰자가 백을 상징하는 거고, 아니면 육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니까 이 검은 동자 쪽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반짝거리고 약간 고양이 눈 같이 되고, 흰자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뿌얘지는 거예요. 눈이 탁해져. 탁해져. 그래서 그렇게 눈이 탁하고 이럴 때 안약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원격도 돼. 원격도. 그래서 뭐 전화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근데 그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차적인 거는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사람마다 파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전 보러 갔겠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집에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뭔가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무당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울같이 만들어 버리면 그게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슨 일 때문에 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파수 맞추는 방식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면 그 원격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정보를 달라고 하지. 뭐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둥, 오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뭔가 사진을 보든지 뭐 그래갖고, 그래야 뭐 주파수를 맞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라디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디오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이 뭐 30개가 있어. 그러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디오만 있다고 해서 소리가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100% 맞느냐,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엉간이는 맞아. 근데 엉간이 맞는 게 맞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 정도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값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확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됐지. 야, 예언자가 지천인 나라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제가 얘기하잖아. 로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인이 움직이고 난 뒤에 모든 무당은 다 구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다. 왜? 그렇게 네가 영험하면 로또를 맞추면 되고 코인을 사면 돼. 점 보지 마. 점 보지 마. 점으로 네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맞출 자신만 있으면 코인 대박이다. 하루 변동폭이 거의 뭐 한 100%가 왔다 갔다 해. 이게 지금 야, 그거 왜 여러분들은 코인을 못 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코인을 못 하느냐? 쫄보라서 그래요.
쫄보라서.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언제 빠져야 되는지만 100% 필요 없어. 70%로만 맞춰도 한 달에 거의 준재벌 싸대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점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굿을 하고 있느냐? 굿보다 단가가 훨씬 많이 나온다니까 이쪽이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혀 안 맞느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맞아.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아.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의미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계속 평균값을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 그때 그 치료약을 먹는 거야. 내가 치료약을 병원에 가서 그 치료약을 먹어. 그러면 100% 낫느냐? 안 나서 안 낫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아마 한 70에서 80%는 그 약을 통해서 유의미한 치료값이 나오는 거예요. 100%는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는 안 돼.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소가 백스텝으로 쥐를 밟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확률로 계속 쥐를 밟고 있어. 소가 쥐 밟을 확률이 몇 번이나 있겠어. 그래서 그거는 쥐가 밟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양 철학 얘기할 때 흔히 그런 얘기해요. 점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걸 뭐 과학이다 뭐 안 그러면 예전에 통계다 다 미친놈이고요. 지금도 통계를 못 내는데 예전에 그걸 누가 어떤 놈이 통계를 냈어.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런 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유사과학. 그러니까 유사과학은 뭐냐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되는데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것은 답이에요 라고 하면 한 7, 80%는 나와주는 거고 유사과학이면 한 20, 30%가 나오는 거야. 많으면 3, 40%.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더 큰 거지. 베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딸 때는 없느냐? 딸 때도 있지. 3, 40%.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3, 40%의 확률로 터지면 다 잃지. 다 잃지.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기도 얘기할 때도 기도는 가피가 아니고 습관이다. 가피를 쫓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행복한 삶의 방향성을 만드는 게 기도지. 뭘 이렇게 그냥 뭐 해가지고 그래 봉정암 뭐 갓바위 이런 데 가서 잭팟이 터졌어요. 그게 너한테 터진다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거 말고 꾸준히 집에서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잭팟이 안 터질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은 좋은 습관을 들였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안 흔들리는 기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제가 금강경 저거 봉창 기도할 때 제가 설문지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안정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논문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 저는 그게 우선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피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피가 우선이 되면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져. 없습니까? 그건 구랍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로또는 당첨되지 않는가? 로또는 당첨됩니다. 단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된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또를 사지 않는 겁니다. 강원랜드에서 안 터집니까? 강원랜드의 기계는 다 터집니다. 내게 안 터집니다. 아니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게 터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적은데도 적금을 듭니다. 그거는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코인을 하시면 됩니다. 절에서도 이거 얘기하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절에 가니까 뭐 천도제를 하면 뭐가 잘 바뀌고 뭐가 되고, 주지스님이 코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천도제를 계속하면서 자기 천도제를 계속하면서 코인을 하시면 신도 천도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 돈을 버는지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급 펀드 매니저는 1년 연봉이 조가 넘습니다. 조가 넘습니다. 연봉이. 나는 연봉이 조가 된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해봤네. 이런 게. 우리는 쩔이기 때문에. 조 단위를 받아. 연봉이. 물론 뭐 세금을 한 절반은 떼겠지. 나도 절반 떼고 싶습니다. 세금 비율이 높으면 행복한 겁니다. 구간 자체가 높아진, 소득 구간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조를 주느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이 벌어들이는 게 10조는 벌어오겠지. 야, 내가 회사 CEO야. 내가 사장이야. 10조 벌어주면 나 1조 콜이다. 1조 콜이다. 내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스님이 나에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천도제를 한번,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이 풀리면 천도제 비용을 지급하겠다. 선천도제 후 비용 지불로 하자. 맞잖아. 아니 네가 자신 있으면 난 점집도 후불제, 아파트 분양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자신 있으면 후불제 하면 됩니다. 후불제. 공탁 걸고 후불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단 확률이 높은 것처럼 들리는 거는 맞은 사람만 재구매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야. 그런데 나는 30%의 확률을 가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은 안 된 사람은 안 와. 30이 다시 와.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으면 굉장히 용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귀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쓸데없는 얘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귀신의 종류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지방령과 부유령. 들어봤어요? 지방령은 어디에 붙어있는 애, 부유령은 떠돌아다니는 애. 지방령은 어디 한 군데만 있어. 소속감이 뚜렷합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청산백운이라고 합니다. 청산백운. 청산, 푸른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절에 가서 대방에 이렇게 큰 방에 가면 청산백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청산이 않고, 그거는 본방대중, 거기 사중의 소임자들입니다. 바로고향 할 때. 그 다음에 이쪽에 백운은 뜬 구름이에요. 흰 구름. 그래서 떠다니는 거에, 그 얘기는 뭐냐면 객스님입니다. 객스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선원 스님들이 백운이었습니다. 선원이 지금처럼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선원은 3개월 묶었다가 해제하고 3개월 풀었다가 3개월 묶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설 사시는 분이 아니고 떠나서 만행을 하셨다가 3개월 뒤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흰구름 같은 분이에요. 운순합자라고 하죠. 그렇게.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청산파, 백운파. 청산은 뭐라 그랬지? 지방령. 백운은 부유령.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놈이 있고, 지방령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놈이 있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특별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단 뭔가 걔가 기분이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신 필요 없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계속 기분이가 안 좋아. 같은 집에 살잖아. 영향 미친다. 아니 기분 안 좋고 뭐 다 필요 없고 고3이 같은 집에 있어. 영향 미친다. 영향 미친다. 어른이 약간 반치매인데 집에 모시고 있어. 영향 미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 주변에다가 쓰레기 태워. 불을 태우면 기운이 흩어져요. 불 태워. 불 태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절에 가니까 거기는 연못을 파놨더라고요. 절 앞에 조경으로. 그래서 내가 저거 연못 파면 안 되는데 여기는 기운이 이렇게 약간 맺히는 자리여서 물이 있으면 더 맺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잡기도를 하면 낮은 기도들은 진짜 뭔가 빨리 효과가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공부하는 땅은 아니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런 데서 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 소리 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뜬금없이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뚝뚝 뭐 이렇게 시멘트 터지는 것 같은, 아파트는 그 시멘트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거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금 가면서 나는 거야. 그거 이게 철근을 좀 빼먹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소리 나. 그런 거고, 예전에 목조 건물 이런 거는 마치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렇게 쿵쾅거리는 소리들이 좀 나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반려동물입니다. 그런 거 있고,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뭉치면 빛으로 보입니다. 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뭐 도깨비불 같이 인광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빛이 그게 약간 저기압 상태에서 잘 나옵니다. 없애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연못을 메꾸고 거기에 불을 한번 태우고 처리를 하면 그게 사라질 거다. 뭐 도인 같잖아.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신비한 거는 다 인과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뜬금없이 무슨 너 무슨 일 때문에 왔지? 이런 거 우리 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뜬금없이 나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단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쪽을 많이 보는 거고, 저는 제가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영역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저는 일종의 약간 외국 가이드인 거지. 그래서 한국도 다니고 외국에 대해서도 스위스 같은 데 가면 만년설이 막 키보다도 크잖아. 이렇게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눈은 해 뜨면 녹는 거지. 근데 스위스 융프라우나 이런 데 가면 진짜 그렇게 돼 있지. 기차도 기차 레일로 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로 가고. 맞잖아. 긍정 못 하시는 분은, 못 가보신 분들 나중에 제가 뇌시고 가겠습니다. 요즘 하나투어에서 같이 일 안 해볼래요?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 몰라. 그런데 저랑 가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가 스위스를 알겠냐, 뭘 알겠냐. 저랑 가보면 괜히 머리 잘못 돌렸다가 눈탱이나 한 대 맞는 거요. 눈 이래가지고 이런 건 한 대 맞지. 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식의 또 다른 논리 구조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법칙으로 묶인 거는 법칙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비방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비방은 없어. 그러니까 원인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묶였으면 그걸 푸는 법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이어야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살이 쪘어. 그러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 그런데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약을 먹으면 한 방에 빠져요.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죽죠. 한 방에 죽죠. 요즘 그 덴마크에서 살 빠지는 약 나와가지고 대박 났다던데, 그죠? 부작용이 발견한 위대한 약. 그래서 그거 나오던데, 화이자에서 비아그라, 부작용이 발견한 위대한 약 비아그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부작용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게 화이자. 여기도 이 덴마크 기업도 원래는 다른 거 뭐 암치료제인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이 빠져요. 암보다 살이 낫지. 왜냐하면 암으로 고민하는 사람보다 살로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지금 대박 났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는 경우인데 그거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다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법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진짜 뭐 뜬금없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이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오신통은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통이나 뭐 천안이나 뭐 어쩌고 뭐 투시가 돼요 뭐 이런 거 우리 대수롭게 안 보잖아. 왜? 그 원리가 있다니까. 저한테 기회 되면 명상 같은 거 배우면 며칠이면 제가 그 됩니다. 눈에 뭐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원리가 있어. 이 바닥에 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원리가 있어. 기도하는 것도 원리가 있어. 하지만 다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나 힘들게 배웠어. 내가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들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 문화 현상의 원리와 기원을 찾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 전 세계에 20억 이상의 인구가 오늘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허리 굽혀서 안녕하세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한 놈도 없다. 왜 하필 이게 인사가 됐을까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문화가 그만큼 공부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전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철학을 알고 그거는 머리 디미르면 돼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재미있고 어려운 공부야.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 내가 하잖아. 그래서 오늘도 잘난 척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